사랑이라며 자신있게 내세웠던 그 관계, 결국엔 전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으로 산산이 부서진 여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커플이라며 사랑을 과시하던 그들이 이별 후에는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했고, 결국엔 충격적인 폭로에 의해 민낯까지 드러나며 대중 앞에서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공개 열애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이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죠. 로맨스 영화처럼 보였던 그들의 연애담은 전 남친의 입에서 흘러나온 사실 폭로 한 줄로 인해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자 그 후 폭풍은 상상 이상이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전 남자친구들의 입으로 인해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 연예인 T.O.P 3을 되짚어봅니다. 사랑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4위는 바로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여자로 불렸던 한성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잃어버린 인물이기도 하죠. 1994년 미스코리아 수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SBS 아나운서로 입사하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재벌과 자제와의 결혼까지 성사시키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정점을 찍은 듯 보였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도는 듯했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신혼생활은 단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으며 한순간에 이혼 기사로 도배된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과연 더 나은 삶으로 향한 길이었을까요? 2010년 지인을 통해 만난 남성과 홍콩에서 동거를 시작한 한성주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또다시 인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지만 상대 남성은 이를 반대했고, 결국 갈등은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은 보복성으로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충격적인 폭로전을 벌이며 한성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고려대 입학과 SBS 아나운서 채용까지 모두 의혹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혼 이후 지속된 금전적 후원자들과의 관계 역시 폭로 대상이었습니다. 양측의 감정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졌고, 전 남친은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전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엔 승자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성주의 이미지를 철저히 붕괴시켰고, 한때의 영광은 먼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조차 복귀가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과 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시선을 더한 버전입니다. 3위는 바로 MBC 드라마 다장보리로 눈물과 사투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지영입니다.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2023년 갑작스럽게 불거진 비투 논란으로 인해 그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 네포로의 폭로였습니다. 그는 이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반년이나 고민했다고 밝혔으며, 과거 김지영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짊어졌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세와 생활비를 책임졌다고 하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희생으로 끝난 셈이죠. 하지만 어느 날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기르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말 한마디 없이 자취를 감췄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바뀐 번호로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단절이었습니다. 돈은 갚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만 남겼다는 게 폭로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지영은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포로는 더욱 강경한 자세로 맞섰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공중파 구시 뉴스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결국 추가 폭로나 소송 없이 조용히 마무리된 것을 보면 김지영 측이 사실상 돈을 변제하며 사건을 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 180만 원, 고작 몇 푼의 금전 문제가 대중 앞에서 그녀의 신뢰와 이미지를 갉아먹기에 충분했던 셈이죠. 물론 당시 그녀는 20살의 어린 나이였고 아직 미성숙한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은 행동은 배우로서의 길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눈물의 여주인공에서 무책임한 연예인으로의 전락, 이보다 더 안타까운 전환점이 또 있을까요? 2위는 한때 귀여움과 밝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명되던 소유진입니다.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로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는 데뷔와 동시에 각종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끊임없는 남성 연예인들과의 루머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지금은 방송인 안현모의 전 남편이자 힙합씬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 라이머였습니다. 둘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당당히 공개 연애를 이어갔고 급기야 결혼설까지 나올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커녕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죠.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커플의 예상 밖 결별은 수많은 추측을 낳았고 라이머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노래에 그녀의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발표 시기와 연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누구나 그 대상이 소유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노래 그녀를 조심해를 발표하며 듣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가사에는 방송에서 보던 밝고 착한 그녀와는 정반대의 마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여성을 향한 분노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당시 이 곡의 발표와 함께 연예계에서는 소유진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게다가 곡의 내용은 시중에 떠돌던 루머와도 일치했는데요. 외교 많은 여성이 유부남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파괴했으며 유부남이 그녀를 상대로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고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남자가 소송을 취하하자 그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려 뒤통수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소유진을 정확히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정황이 너무나도 우연히 겹치는 탓에 그녀를 향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소유진은 그간 보여온 봉사활동과 기부로 대중 앞에 착한 이미지를 고수해왔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에이 설마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그 설마라는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게 만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당당히 1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이녀 공주에서 상대역 온조와 함께 연기를 하던 중 그 연기가 현실로 이어지며 두 사람은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작품 속 케미만큼이나 사적인 케미도 수준급이었던 듯합니다. 문제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온조가 받게 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연애 스타일과 성생활에 대한 다소 노골적인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20분, 스타일은 낮자밤저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순식간에 화제가 되며 조보아의 이름은 원치 않게 그 문장과 엮이게 되었죠. 그는 조보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조보아는 전 국민에게 낮저밤저 이미지로 도배되는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사생활까지 예능 소재로 써버린 연인의 입은 어쩌면 칼보다 날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 과즙세연은 상큼한 이미지 뒤에 꽤나 진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인기와 함께 화제성도 커졌고 동시에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진흙탕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폭로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교제 중 팬에게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고 그는 이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원래 그런 수준의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신뢰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깨졌습니다. 문제의 여행은 절친한 언니와 간다고 했던 필리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두절, 호텔 예약도 그녀 명의가 아니었고 돌아올 땐 샤넬과 디올 가방 6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과즙만큼 달달한 여행이었을까요? 추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행의 동행자는 언니가 아닌 바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바쳤던 열혈 팬이었고 그 배신감에 전 남친은 결국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즙세연은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동행한 인물은 여성 지인들이었고 명품 가방은 비싼 것도 아니며 현금 5천만 원은 세관 통과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소비가 대수냐는 반응도 있는 반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이 과즙육즙 혼합 서비스의 결과물이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그녀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방시혁과 관련 있다는 의혹 자체를 모욕으로 여기며 나는 주원도 없고 주홍도 없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어째선지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인지 거래인지 누가 봐도 선명하지 않은 이 관계에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과즙뿐이었나요? 어떤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때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자작극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자신의 이미지나 명예를 위해 타인을 속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재벌 가문의 스캔들을, 때로는 남자 아이돌과의 엽기적인 호텔 잠자리를 만들어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자신들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허황된 거짓은 결국 그들을 나락행으로 이끌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죠. 지금부터 자작극을 벌였다가 나락에 빠져버린 여자 연예인 TOP4,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경력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청순한 외모와 신선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레모나 CF로 스타덤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지만 2003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납치 사건에 연루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전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그녀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채연은 자신의 초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엔 납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김채연이 40대 대기업 간부이자 그녀의 스폰서였던 남성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날 밤 발생한 일은 납치가 아닌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채연은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자신이 납치범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스폰서와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으며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려는 또 다른 자작극이 발각되면서 복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 김채연이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자작극 사건으로 기록되며 김채연은 대중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인물로 각인되며 오명으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스스로를 폭행하며 자작극을 벌인 청한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뮤지션 홍성규와 함께했던 캔디맨 팀은 특히 여성 멤버인 청한의 독보적인 보컬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마니아층을 확보한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한은 팀 활동을 벗어나 홀로서기에 도전하며 솔로 가수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솔로 음반 발매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청한은 옆구리에 자상을 입고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6살의 어린 여가수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대중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으나
경찰이 CCTV 등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단 하루 만에 이 사건이 모두 청와내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와는 라디오 생방송을 앞둔 심리적 압박과 목 상태 악화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뒤집으며 소속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작극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때려 타박상을 만들고 옷을 찢어 자상 흔적을 꾸미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며 1년 6개월의 강제 자숙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뛰어난 보컬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자작극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깊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청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러한 스캔들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2위는 허황된 망상으로 자작극을 벌이고 정치부 기자로 전향한 조정린의 사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선희의 제자라고 하면 이승기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녀의 첫 번째 제자는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조정린입니다. 조정린은 이선희에게 6개월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으나 뛰어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외모로 인해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MBC가 주최한 팔도 모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린은 대중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었지만 착하고 친근한 이웃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가 출연한 방송사의 게시판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를 칭찬하는 글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글들은 비슷한 문체와 쉼표 사용법, 특정한 패턴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정린을 옹호하던 대부분의 게시글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조정린이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캡처 화면에는 그녀의 닉네임과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에디트와 세팅 버튼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자작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시글 대부분이 그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작극 사실이 폭로된 후 조정린은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글들은 단순한 자기 홍보를 넘어서 망상적이고 소름 끼치는 수준으로 대중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자아도취를 넘어 대중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재력을 가진 스폰서를 위해 애인을 배신하고 충격적인 자작극을 벌인 심연정의 사례입니다. 미스 에이전트라는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한 외모로 재탄생한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 심연정. 그녀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과도한 인위성 때문이었을까요? 데뷔 초기부터 그녀의 뒤를 지원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근거 없는 험담 수준을 넘어 실제로 30대 자산관리사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심지어 결혼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연정에게 수년간 동거해온 또 다른 애인 B씨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놓인 그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산관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B씨와의 관계에서 찍힌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심연정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사는 과감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자산관리사는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심연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자작극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심연정은 경찰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당했고 뒤늦게 자산관리사가 구하러 왔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무고로 인해 애인 P씨는 억울하게도 중대한 범죄자로 몰릴 뻔했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차산관리사는 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연정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이름을 하은으로 개명하고 배우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의 충격적인 행적은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어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